안녕하세요.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5단원 세계시장과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 흐름도입니다. 크게 지금 1단원에서는요. 자, 무역 원료 무역 정책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환율의 결정과 변동 2단원, 그리고 3단원 국제 수지, 국제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번 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역이 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역을 이제 교역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국제 교역이,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명확하죠. 일단 나라마다 생산하는 게 다르죠. 나라마다 자연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 전통, 생산 요소 같은 이런 부존 자원도 다르고요. 나라마다 배운 수준, 교육 수준 다르고 기술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서 상품 생산비의 상대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만들더라도 어느 나라 A라는 나라에서는 뭐 이걸 한 10만 원으로 만들었다면 B라는 나라는 한 7만 원 정도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교유에 따라서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분업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모두 다 이제 무역에 참가한 나라들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비교우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에 배웠던 것들. 자, 이제 비교우위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자, 여러분 교역을 알기 위해서는 절대 우위와 이제 비교 우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절대 우위를 주장을 하셨던 학자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인데요. 생산비가 생각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것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특화하여 교역을 하게 되면 그 양국 모두한테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주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예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휴대전화가 있고요. 휴대전화가 있고, 그리고 의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생산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개만 생산한다고 치면 각각 한 대씩을 생산을 하는데, 자, 나라를 한번 좀 구분을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 삼성이 있고, 자, 여기 미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하나를 만드는데 핸드폰 하나를 만드는데 4명의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8명이 또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한국에서는 의류 하나를 만드는데 몇 명이 필요한가? 6명이 또 필요하대요. 근데 미국은 기술이라서 한 2명이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요거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교역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두 나라가 이제 교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교역 전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 한국은 휴대전화랑 의류를 각각 하나씩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휴대전화랑 의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수고로움은 자, 이 4명과 6명 해서 총 10명의 노동력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역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휴대전화 하는데 8명, 휴대전화 하나랑 이제 그거 저기 의류 2명을 하게 되면 총 10명의 수고로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특화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휴대전화 한 대를 만드는데 한국은 4명이면 좋게요. 근데 미국은 8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다음. 자, 의류 하나를 만드는데 한국은 6명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2명이면 된대요. 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할 것이고, 삼성에서.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특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특화를 했다고 칩시다. 자, 특화를 하게 되면은 자, 한국은 이제 뭐를 집중해서 만들까요? 자, 이제 휴대전화를 만들겠죠. 휴대전화를 기존에 한 대만 만들던 거를 이제 2대를 만들겠죠. 자, 근데 이 휴대전화를 2대 만들면도 불구하고 인원은 몇 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8명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10명에서 8명으로 지금 인원이 감축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나머지 2명의 인원은 또 뭘 하느냐? 2명의 인원은 휴대전화를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써야겠네. 휴대전화 2분의 1개를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자, 4명이서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2명이 2분의 1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2명이. 자,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될 것이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자, 얘네도 특화를 했다고 칩시다. 특화를 했으면 미국 애들은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요? 자, 의류를 만들어야 되겠죠. 의류가 유리하니까 얘네는. 의류를 이제 몇 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의류를 2개 만드는데 몇 명이 들어갈까요? 좀 4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4명인데 그럼 4명 말고 아까 원래 10명이었잖아요. 그럼 6명이 남네. 그럼 6명은 뭘 만들 수 있을까요? 6명은 의류를 3벌이나 만들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의류 기본에다가 3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얘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8명이서 이제 휴대전화 2개를 기본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2분의 1대 한 반까지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국 모두한테 이익이 발생하겠죠. 자, 이게 절대 우위입니다. 자, 그럼 비교 우위가 뭐냐? 자, 아까 같이 양쪽 그 교육을 하는 2개의 나라가 한쪽이 이제 특화된 게 이제 서로 이제 다르다면 그러면은 이제 교육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가 둘 다 절대 열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한 게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이제 제시한 비교 우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즉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양국 모두한테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뭔 얘기인지 한번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A국은 휴대전화 한 단위 생산하는데 20만 원이 들고 B국은 40만 원이 든다네요. 그다음에 의류를 만드는데 A국은 9만 원이 들고 B국은 10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자, 근데 자, A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 A국 같은 경우에는 자, 휴대전화와 그리고 의류가 B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죠. 자, 왜냐하면 20만 원만 내면은 얘네는 만들고 얘네는 9만 원만 내면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휴대전화나 의류나 둘 다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A국 절대 우위에 있고요. 자, 그래서 생산비가 굉장히 적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자, 근데 휴대전화의 생산비 격차가 좀 커서 의류의 생산비 격차보다 좀 더 많이 큽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A국은 휴대전화 하나 만드는데 미국보다 20만 원이 더 이제 격차가 나고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만 원만 격차가 나고 있네요. 즉 40만 원의 반이니까 얘는 지금 몇 프로가 좀 앞서고 있는 걸까요? 자, 생산비 격차가 얘는 50%가 나는 거고, 그럼 이거는 뭐 10에서 보니까 뭐 10% 이제 차이가 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A국은 뭘 하는 게 좋으냐? A국은 결국에는 50%더 싼 뭐를 해야 된다? 휴대전화를 해야 된다. 휴대전화 상품에 특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B 입장을 보도록 합시다. B국. 자, B국은 자, 휴대전화나 아니면은 저기 의류도 둘 다 A국에 비해서 절대 열위에 있습니다. B국은 절대 열위에 있는 거죠. 자, 열등한 거죠, 지금. 2개 다. 자, 그러면 놓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자, 의류비 생산 격차를 한번 봅시다. 생산 격차는 얘는 1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나 나죠. 자, 즉 의류의 생산비 이제 격차가 휴대전화보다 더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얘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결론은 A국은 휴대전화에 특화를 하고 B국은 의류에다가 특화를 하게 되면 양국 모두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생산비가 더 적게 드는 국가, 그러니까 즉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은 나라가 생산을 하는 거를 이제 봤다면 이제 생산 가능 국선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산 가능 국사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제 전제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일단 동일 노동 투입량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게요. 일하는 건 똑같이 들어가고 사람이랑 XJ와 YJ 이렇게 두 가지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Y축으로 뭐 YJ, XJ. 그럼 이걸 읽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48 같은 경우에는 자, 모든 생산 요소를 동일 노동 투입량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A국은 XJ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Y는 하나도 생산 안 하고 XJ만 최대한 생산했을 때 A국에서는 48개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자, YJ 같은 경우는 여기 요점임 같은 경우에는 XJ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YJ 열심히 YJ만 생산을 하면 이때는 이제 YJ가 24개까지 생산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무역 이전의 상황을 하나 점검을 해보면 요 점이에요. A국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역 이전에는 XJ 24개 생산을 하고 YJ 12개를 생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B국으로 넘어가 보면 B국의 무역 이전의 생산 및 소비 수준이 요 수준이죠. 그러니까 무역 이전에는 XJ 8개 생산하고 YJ 6개를 생산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 YJ에다가 모든 거를 영향을 총 집중하면 8개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J에다가 영향을 집중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A국이랑 B국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국에 자, XJ 같은 경우는 자, 생산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생산성 A국 XJ가 총 몇 개인가요? 자, 48개죠. 최대 생산량 맥시멈으로 했을 때 48개인데 B국은 몇 개? 32개. 그러면은 약 한 1.5배 정도가 이제 더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XJ 말고 그럼 YJ 생각해 봅시다. YJ. 자, YJ의 생산성도 봅시다 한번. 모든 걸 YJ에다가 투입을 시켰을 때 총 24개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B국 같은 경우에는 총 8개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YJ의 생산성을 비교를 해보면 B국 8개에 비해서 몇 개를 할 수 있다? 24개를 할 수 있으니까 약 한 3배 정도가 더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3배가 더 높네요. 다음, B국 보면 자, B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둘 다 열악하죠. 왜냐면은 A국이 XJ는 1.5배 더 우수하고 YJ는 3배가 더 우수하니 자, 그럼 이거 교육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자, A국은 B국에 비해서 일단 XJ와 YJ의 생산성이 모두 아까 높았죠. 높았는데 자, YJ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자, A국의 비교 우위 상품은 이제 YJ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B국의 비교 우위 상품은 이제 XJ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A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특화를 한다 아까? YJ. 그래서 여기 무역이 이루어진 경우에 자, 이렇게 생산을 한다. Y만 생산을 하고 B국 같은 경우 아까 XJ 특화를 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생산을 한 겁니다. 무역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제 생산이 여기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32개 생산하고 얘는 24개 생산하고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YJ 8개와 XJ 24개를 이제 교환하여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역 이후에 이제 최저 소비가 요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YJ는 8개를 더 8개 이제 남은 거를 이제 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XJ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8개만 생산을 하다가 이제 여기다가 특화를 했으니까 이제 24개를 이제 교환하여 소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자, 무역 이전에 XJ 24개와 그리고 이제 YJ 12개를 생산하던 소비하던 이제 A국 같은 경우에는 자, 무역 이후에 XJ가 이제 24개와 YJ가 16개로 지금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요정으로. 그래서 XJ 24개와 YJ 16개로 이제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무역 이전에 XJ가 8개였고, 그리고 YJ가 6개로 이렇게 소비를 하던 사람이 자, 무역 이후에는 XJ 8개 그대로 XJ는 8개 그대로고 무역 이후에 YJ는 8개까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 이걸 정리를 하면 포인트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요, 각 국가가 이제 비교 우위 상품에 특화해서 교역을 하면 양국 모두 교역에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한 비교 우위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학습 활동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